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밀리에 체포되고 그 나라의 디지털 국부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국제 정치와 암호화폐가 아주 복잡하게 뒤얽힌 정말 흥미롭고 또 논쟁적인 이론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미군의 비밀 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도발적인 질문 아닌가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한 나라의 주권까지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작전을 펼쳤을까요? 소스 자료에 따르면 그 충격적인 답은 바로 이 숫자에 있다고 합니다. 66만 비트코인. 당시 가치로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가치로는 상상을 초월하죠. 바로 이 엄청난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이라는 동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던 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금을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걸 해외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왔습니다. 말하자면 국가의 비상금,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였어요. 자, 이 타임라인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2018년에 마두로가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서방 세계는 이건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바로 아주 강력한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베네수엘라가 맡겨뒀던 2조 원이 넘는 금을 그냥 동결시켜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자기 나라 돈인데도 손을 댈 수 없게 된 거죠. 이때 마두로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 금 같은 물리적인 자산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구나. 그래서 국가의 부를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금거로 옮기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분석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이론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마두로가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디지털 자산을 손에 넣기 위해 실행되었다는 미국의 최첨단 특수작전. 그 전말을 한번 살펴보죠. 이 이론에 따르면요, 작전이 글쎄요, 단 3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첫 단계가 총 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수도 전체를 정전시켜서 방공망, 레이더 이런 걸 싹 다 먹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사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마두로 측이 비트코인을 단 한 개라도 다른 지갑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팔란티어라는 최첨단 기술로 마두로의 위치를 정확히 딱 찍어서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하드웨어 월렛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하드웨어 월렛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개인 키를 인터넷이랑 완전히 분리된 실물 기기에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흔히 가장 안전한 디지털 금고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이 작전은 온라인 해킹이 아니라 이 실물 금고 자체를 훔치는 게 핵심 목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질문이 생기죠. 그래, 하드웨어 월렛을 손에 넣었다고 칩시다.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비트코인을 꺼낼 수 있을까요? 이 이론을 보면요, 미국이 2가지 방법을 같이 썼다고 해요. 하나는 아주 고전적인 스파이 방식, 휴민트입니다. 마두로의 핵심 측근, 그러니까 그 키를 직접 관리하던 두 사람을 미리 포섭해서 정보를 싹 빼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짜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CIA가 하드웨어 월렛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자 주파수가 있대요. 이걸 분석해서 개인 키를 그냥 알아내버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딱 합쳐지니까 비밀번호 같은 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66만 개의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 재무부의 지갑으로 안전하게 옮겨졌고 이제 앞으로 마두로에 대한 재판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미국 국고로 귀속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넓게 한번 보죠.
만약 이 작전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을 훔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그 거대한 그림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게 다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의 전략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핵심 원유 공급처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려서 에너지 공급 라인을 끊어버리는 거고요. 둘째, 중국 편에선 다른 나라들한테 거봐, 중국이 너희를 못 지켜줘 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셋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 연대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미국이 금을 넘어서서 이제 비트코인을 새로운 패권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선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이 자료는 트럼프가 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만약 이게 단 1%라도 사실이라면 이건 미국 화폐 전략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의미하는 정말 엄청난 발언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이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분명하죠. 이 디지털 화폐의 시대에 글로벌 패권을 향한 전쟁은 이제 땅을 뺏는 게 아니라 코드를 두고 싸우는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미래의 전쟁터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